그날은 회사 출장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내려가게 됐다. 회의가 예상보다 늦게 끝났고 마지막 기차 시간을 놓쳐 근처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다. 터미널 근처를 둘러보니 한 오래된 모텔이 있었다. 늦은 밤 나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겉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다. 간판 불은 켜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량도 몇 대 서 있었다. 다만 건물 입구가 유난히 어두웠고 프론트에서는 어두운 TV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키를 받을 때 직원은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키만 내밀었다. 그때는 피곤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방은 2층 끝쪽에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내 발걸음 소리만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문을 열자 오래된 모텔 특유의 냄새가 확 올라왔다. 담배와 방향제 냄새 사이로 사람의 체온이 남은 것 같은 눅눅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 방에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쓰레기도 없었다.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확인했다. 샤워 커튼은 마른 상태였고 바닥에도 물기는 없었다. 그런데 거울 아래쪽에 탁담한 듯한 물자국이 남아있었다. 손바닥으로 문질러 놓은 것처럼 번져 있었다.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불을 켜둔 채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메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한참 일을 하다 보니 갑자기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반과 침대 아래쪽이 유난히 어둡게 보였다. 조명이 켜져 있음에도 그 안쪽만 빛이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대로 잠들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도 밖에 나는 차량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 안쪽이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이었다. 그 상태에서 아주 미세한 삐걱임이 들렸다. 침대가 아니라 바닥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사람이 무게를 옮길 때 나는 소리에 가까웠다. 나는 몸은 그대로 둔 채 눈만 떴고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침대 아래쪽이 유독 검게 보였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조금씩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걸어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인식됐다. 숨이 턱 막힌 것처럼 가슴이 굳었다. 몸을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잠시 후 침대 반대편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속삭임도 말소리도 아니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내는 기괴한 소리였다. 그 말소리와 숨소리는 점점 침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옆이 꺼졌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무게로 침대에 올라와 앉았다. 매트리스가 눌리는 깊이가 분명히 느껴졌다. 그 상태로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숨소리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됐다. 그 사람은 눕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내 얼굴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누군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눈, 코, 입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내 호흡에 맞춰 숨을 쉬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았다.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침대가 다시 가볍게 흔들렸고 무게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 다음 바닥을 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눈을 살짝 떠보았지만 침대 아래를 확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확인하는 쪽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순간 상대도 더 숨길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았다. 다시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잠든 척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몸을 최대한 굳혔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밤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다. 몇 번이나 눈을 뜨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았다. 눈을 뜨는 순간 시선이 마주칠 것 같았고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졌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아직 새벽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창문 쪽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완전히 날이 밝았다고 느낀 뒤에야 눈을 떴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처음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그제야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침대 바로 옆 먼지가 한쪽으로 선명하게 쓸려 나가 있었다. 발자국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몸을 끌며 지나간 것처럼 폭이 일정한 빈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침대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더는 방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짐 정리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옷은 가방에 대충 쑤셔 넣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선을 문 쪽 바닥에 고정했다.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등 뒤에서 무언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아침이었지만 다른 객실의 기척은 전혀 없었고 공기만 어젯밤 그대로 남아있었다. 프런트에 내려갔을 때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키를 반납하는 내 손을 잠깐 보더니 바로 시선을 피했다. 그 태도가 마치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프런트 한쪽 벽에 달린 작은 CCTV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각각 방문 앞 복도가 찍히고 있었다. 그중 한 화면만 흐릿하게 검은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고 화면 안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텔을 나서기 전까지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문을 나와서야 겨우 크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출장지에서 모텔을 잡게 되면 나는 가장 먼저 침대 아래 높이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낯선 방에서 깊이 잠을 잘 순 없었다.